오늘의 청소년들에게 그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걱정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색다른 방법인 우리 글을 바로 쓰기,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인간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쭉 실천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주인공은 이오덕 한국 글쓰기 연구회 회장이신데, 내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 회장님을 모시고 이 운동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를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그 교단을 떠나신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언제 퇴임하셨는지요? 86년 2월에 퇴임했습니다. 네. 어느 학교에서 마지막에 퇴임하셨습니다. 있었던 학교가 경상북도 성주군 대서국민학교죠. 예. 그 동안에 선생님께서는 그 평생을 네.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몸바쳐 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그 선생님 경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교육계 한 40년, 42년쯤 됩니다. 예. 뭐 40년이나 넘게 교육에 있었으면 평생을 물론입니다. 네. 교육에서 살았죠. 네. 그런데 40년 교육에서 살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네. 뭐 아주 대단한 교육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네. 저는 뭐 교육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네. 그냥 월급만 받아먹었죠. 40여 년 있었는데 그동안에 주로 경상북도에 있었습니다. 예. 경상북도, 경상남도에도 잠시 있었고 부산에도 해방 직후에 조금 있었습니다. 예. 전체 교직 생활에서 교장 노릇을 한 13년쯤 하고 예. 교감을 한 5년쯤 하고 예. 나머지는 그러니까 한 24, 5년 되나요? 네. 교사로 교단 생활을 했지요. 네. 거친 학교가 대체로 한 17학교쯤 됩니다. 네. 거의 모두 농촌 학교. 네. 그 중에서도 산골 학교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처음에 부임한 학교가 제가 난 곳이 경상북도 청송군입니다. 네. 그 청송군이라면 경상북도에서 제일 그 산골 학교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산골 군인 청송군 가운데도 또 가장 산골이라고 알고 있는 그 곳인데요. 그 중앙산 국립공원 중앙산이 있는 곳이면 모두 알 겁니다. 그 중앙산이 있는 그 면인데, 그러니까 부동국민학교, 그 학교가 처음 부임해서 근무한 학교죠. 예. 근데 그렇게 산골 학교만 다니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선생님이 원하셨습니까? 대체로 산골 학교죠. 네. 글쎄요, 최초에 맨 처음에 제가 처음부터 산골 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그 외정 말기 1944년 봄이지요. 네. 외정 말기에는 교원이 참 모자랐습니다. 네. 그 일본 사람 교원은 전부 다 군에 가고 젊은 사람들 다 가고 뭐 좋은 사람도 군에 많이 가고, 그래서 그때는 시험을 쳐가지고 학교에 부임을 하게 되면은, 부임을 할 때는 되게 희망을 하는데요. 거의 뭐 도시고 농촌이 어디고 희망하는 대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럴 때인데
그럴 때인데 제가 그 산골 그 청송군을 지원하기는 고양이에서 지원했는데 네. 그 중에서 또 고향 학교에도 안 가고 네. 그 또 산골에 그 지원을 했는데 글쎄요 그 뭐 제가 어떻게 처음부터 그 산골을 좋아했나 봐요. 근데 그것이 자신이 원하면 네. 아주 그 깊은 산골에서 근무를 5년 하셨다. 네. 그러면 또 원하시면은 도회지의 그 학교로도 가실 수 있습니까?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 모두 다 산골을 싫어하지요. 전부 다 예. 도시로 예. 가고 싶어 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도시로 가고 싶어서 도시로 몰리니까 네. 그걸 이제 인사 그 근무 그걸 이제 이치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점수제로 하지요. 예. 말하자면 산골에 오래 근무한 사람은 점수를 많이 줘서 네. 이제 도시로 이제 보내고 어허. 이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듣고 보니까 선생님이 그 도회지보다도 산골에 많이 그 근무하셨다는 것은 본인이 원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원했는데 네. 그 중간에서는 너무 오래 산골에 있어가지고 네. 나도 한번 도시에 가볼까 큰 네. 학교에 가볼까 하는 그런 예.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지원대로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럼 점수제라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수제 이제 점수제라는 건 훨씬 뒤에 그 아, 점수제가 뒤에 한 생겼군요. 거고, 네. 그럼 교단을 떠나신 후로는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요? 교단을 떠난 후에도 역시 뭐 저는 그 교육에 관한 그런 일을 합니다. 네. 말하자면 그 교육하는 것을 이제 그 학교 안에서 하던 것을 학교 밖에서 네. 연장해서 한 누굴 상대로 합니까? 근데 교육이라는 게 이제 교단에서 아이들 앞에서 뭐 가르치는 거 네. 그것뿐만 아니고 글을 써가지고도 많은 아이들에게 읽혀서 네. 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 네. 또 교단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교육이 잘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고 방법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런 말하자면 그 올바른 그 교육 운동이지요. 네. 네. 그런 것을 네. 하죠. 예. 그 운동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교직에 있을 때 그 인간 교육이 하나의 방법으로서 네. 가장 중요한 그 방법으로서 글쓰기를 통한 그 인간 교육 네. 그런 것을 제가 실천해 왔습니다. 근데 왜 선생님 네. 그 글쓰기 운동이 인간 교육에 영향을 주고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인성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그 동기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지금이나 그 몇십 년 전에 일제 시대나 네. 이 교과서만 가지고 읽고 쓰고 외우고 하는 네. 그런 시험 준비 교육, 네. 점수 따기 교육. 예. 뭐 옛날에는 오늘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예. 뭐 지금이나 그때나 예. 학교에서 하는 그 교육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수 따는 그 교육, 점수를 서로 빼앗고 하는 그런 교육 말이죠. 네. 남이 어떻게 되든 나 혼자 점수 많이 따겠다 예. 하는 그런 교육이 아주 그 사람답지 못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버리지요. 네. 그리고 그 생활을 떠난 교육, 책만 가지고 읽고 쓰고 외우고 네. 하는 그런 교육이지요. 네. 이 교육이라는 게 본래 그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생활 속에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사물에 부딪혀 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말하자면 그 행동을 하는 거 말이에요. 네. 행동 속에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게 옳은 교육이죠. 그런데 책만 가지고 읽고 쓰고 외우고 하는 게 이건 교육이 안 된다고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된 인간 교육을 하는 데는 이제 옳은 그 생활을 그 바로잡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이제 이 글쓰기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 교육이라는 건 이제 생활을 바로잡고 생활을 북돋우고 네. 이제 우리는 그 삶을 가꾼다 합니다. 네. 삶을 키워가고
가꾸는 그런 교육, 그것이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이제 글쓰기 교육, 글쓰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은 하나의 한 편의 글을 머리로서 재주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참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글을 쓰지요. 그래야 네. 이제 글 자체도 좋은 글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교직을 떠난 후에도 그런 교육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퍼뜨리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뭔가 느끼신 게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그 어린이들이 네. 글을 쓸 때 어떻게 글 쓴 걸 보면은 그 인성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네. 그럼 어떻게 느껴집니까?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글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런 사람이다, 네. 그런 인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와 반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어디까지나 인간이요, 사람, 네. 사람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이 인간이니까 그 사람이 먼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올바른 사람, 착한 사람, 바르게 세상을 보고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키워야 그게 그대로 이제 글에 나타나니까 우선 글을 쓰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키워간다는 겁니다. 네. 그 아이들이 쓰는 글이 온갖 잘못된 그 글이 이 네. 신문 잡지에 발표됩니다. 네. 그게 무슨 뭐 우수작이니 뭐 특상이 그런 상을 받고 하는 그런 작품들이 그런 것도 대부분이 그런 작품입니다. 잘못됐단 말이죠. 예, 예. 네. 그런 것을 지금까지 제가 많이 수십 년 동안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네. 가령 그 아이들이 쓰는 그 동시가 있습니다. 네. 교과서에도 동시라고 하고 네. 동시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네. 나가는데요. 가령 뭐 구름은 요술쟁이 하는 이런 그 동시 네. 흔히 그런 게 나옵니다. 네. 거울은 바보 뭐 이런 네. 식으로요. 또 그림자는 뭐 바보 뭐 이런 네. 식으로. 이런 것이 이제 그 생활을 완전히 떠난 하나의 말장난이죠. 머리로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런 그 동시가 어떻게 해서 그런 동시를 쓰게 됐냐면 우리나라에 어른이 써놓은 그 작가가 네. 시인이 써놓은 어른이 써놓은 그 동시를 아이들이 흉내를 낼 때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동시를. 그러면 그러니- 그 어린이들의 동시 동요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만한 그런 노래라든가 이런 것을 어린이들이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쓸 수 있죠.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러면 어린이들이 다 쓰고 어른들은 그럼요. 예. 안 써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왜 그래요? 동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동화나 동시 그냥 네. 아동문학이라 하는데 네. 그것은 아이들에게 줘야지요. 네. 어른이 아이들에게 써가지고 보여주고 읽히는 그런 문학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걸 없어 그게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건 그대로 있어야 되고 네. 이것은 어른의 표현이죠. 하나의 문학 작품 네. 창작이고 네.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 표현을 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어른이 써놓은 걸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글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 생활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생각, 아이들의 생각 아주 다르죠. 네. 생활도 다르고. 네. 그러니 그 아이들 우리가 제대로 그 인성을 제대로 키워나가려면 네. 생활을 키워나가려면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생활을 그대로 정직하게 쓰도록 해야 되지요. 네. 써가지고 그걸 같이 보고 그 속에 나타난 그 아이의 생각, 생활 그것을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잘 됐다 못 됐다 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도 받고 자기 자신도 반성을 하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또 더 나은 글을 쓰게 되고 이렇게죠. 표현도 그와 같이 해가지고 더 자세하고 정확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래서 이제 글도 키워가고 사람도 키워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방법인데
그런데 아까 그 아이들의 말이 병들었다 하는 거, 지금은 또 하나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네. 그건 뭔가 하면 아이들이 쓰고 있는 그 글을, 아이들이 쓰는 그 글에 혹은 말에까지 네. 그 나오는 그 말이 깨끗한 우리말이 아니고, 우리말이 아니고 이게 일본 말, 네. 아니면은 그 일본 말법, 네. 또 일본식 한자말, 네. 이게 한자말 어려운, 어른들이 쓴 어려운 한자말을 따라가면 그 대부분이 그 일본식 한자말입니다. 네. 또 서양말 같은 거, 네. 그런 것을 아이들이 씁니다. 그 제가 몇 해 전부터 그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이런 그 운동을 해왔는데요. 네. 그 동안에 아무리 어른들한테 이게 잘못된 말이니까 이건 안 써야 된다. 절대로 안 써야 된다. 이게 일본 말이다. 이거 서양 말이다. 네. 이거 우리 말 병드는 거다. 네. 아무리 말해도 번역 하나도 어른들이 안 고쳐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어른들은 이게 끝난 거다.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다. 어른이 안 고치면 애들이 고칠 수가 그래요. 없겠죠. 네. 그거 참 큰일입니다. 네. 어른이 안 고치면 아이들도 못 고치는데 네. 그게 가령 그 예를 하나 들면은 이건 그 저 뭐 일본 말이고 그 뭐 어려운 말이 그건 아닙니다. 네. 가령 그 쳐다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본다, 쳐다본다. 네. 이 본다 하는 말을 소설가들이 쓰는 소설, 동화작가들이 쓰는 동화 문장에 보면은 그 내려다보는 걸 쳐다본다고 쓴단 말이죠. 발을 발 내려다본다. 네. 하늘에서 땅을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본다 이렇게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이게 하늘에서 땅을 쳐다본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 그게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어른들이. 네. 일제시대 작품도 보면 간혹 그렇게 조금 나오는데 요즘 작가들의 작품에 쳐다본다라는 걸 보면은 그 찾아보면은 잘못 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본다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말의 이 동사 중에도 이 본다 하는 것 가장 많이 씁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네. 눈으로 본다 하는 것은 이게 그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뭐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고 뭐 글을 읽고 하는 거 어떤 것보다도 이제 눈으로 직접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 네. 이 진리 파악하기 가장 이 정확한 길입니다. 이 본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써야 되죠. 네. 쳐다본다, 내려다본다, 뭐 노려본다, 네. 뭐 여러 가지로 그 앞에 말을 쓰고 그다음에 그 하나로 된 그런 말도 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보조동사도 해죠. 가령 뭐 듣는다, 읽는다 하는 것도 들어본다. 이제 끝에는 뒤에 이제 본다라는 조동사가 들어갑니다. 읽어본다. 심지어 맛본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생각해본다. 뭐 일해본다, 해본다 이래야죠. 전부 다 본다가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본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말 이 동사 움직시를 이 작가들이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말 그 많은 그 본다에 연관되는 말을 제대로 안 쓰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뭔가 하면은 이미 이제 어른이 된 작가가 된 이 사람들이 이 우리말을 아주 제대로 안 쓰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자말만 쓰고 그러니까 유식하게 뭐 목격한다, 목도한다 이런 말 한자말 써가지고 유식한 척합니다. 그런 게 문제인데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아이들한테도 지금 그게 퍼져가서 아이들이 쳐다본다를 잘못 못 씁니다. 이게 난 발을 쳐다봤다 이렇게 씁니다. 발 내려다봤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뭐 그 밖에 뭐 가령 뭐 책을 읽는다, 뭐 어떤 소식을 들었다 할 때도 어른들은 뭐 책을 접했다, 소식을 들었다.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만났다 안 하고 사람을 접한다 이래죠. 어른들이 그래서 말합니다 보통. 근데 만났다, 봤다, 들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말을 써야 될 걸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그릇은 이제 접한다는 말을 써요. 또 이게
보다 나은 뭐 하는 거 그런 거 일본식 그 말이죠. 그 보다 하는 거고요. 그걸 아이들도 그랬을 때 그렇게 씁니다. 이게 우리말이 병 들어간다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런지 이게 우리가 어른들은 이미 이게 도저히 못 고치니까 아이들이라도 좀 이게 아이들 말이라도 우선이 아니라 이게 아주 시급하게 이게 아이들 다른 거 어떤 일보다도 아이들 이 말을 이렇게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말이 살아나겠다. 이 한국 글쓰기 교육연구회 네. 이것은 언제 창립된 것입니까? 83년 여름입니다. 83년 네, 여름에. 그럼 올해 네. 벌써 82년이네요. 네. 10몇 년이면 10주년 뭐 아, 그렇군요. 기념 사업 같은 것도 하려고. 예. 이제 그러면은 이 계획하고 연구회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다. 한동안 한 600명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활동하는 사람이 한 300명, 300명. 그 회원들은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고요. 아, 예. 중고등학교 선생님, 뭐 예. 대학에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들은 전부가 그 국민학교는 국민학교, 중학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서 네. 하여간 그 제자들에게 또는 주위 어린이들에게 바른 글을 쓰기를 힘쓰고 계신 분들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애를 쓰죠. 아하. 바른 글을 쓰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주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 예. 그 연수회도 하고 예. 또 회보도 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한국 글쓰기 교육연구회 회원 중에 몇 분이 나오셨는데 네, 제가 잠시 만나 뵙고 네. 다시 선생님과 네,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순중 선생님 나와 계시죠? 마이크를 좀 들어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시다고요? 네. 어떤 학교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월천국민학교에서 2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 연구회에 참여하시게 되셨는지요? 예, 글쓰기의 그 이념, 네. 그 취지가 제 생각에 아주 맞았고요. 예. 그 같이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뜻이 같았어요. 교육 생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네. 들었어요. 근데 그 이 바른 글 쓰기를 지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선생님 직접 체험하신 바로는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운 점입니까? 갈수록 그게 어려워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점점 그 공부에 너무나 시달리고 생활이 없다 보니까 그 자기 삶을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어린 학년 같은 경우에 미리 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 좋지 않은 글에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로 잡아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하나의 어려움이라면 요즘에 또 어려운 점은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정직하게 쓴 글을 그래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뭔 일도 싸웠다 네. 그런 얘기를 썼다 그러면은 그게 발표가 됐을 때 네. 문집 같은 데 발표가 됐을 때 이런 거를 왜 썼느냐 하면서 이제 그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자기 생활이란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을 못해요. 이제 그런 점이 참 어려운 점입니다. 그 어떤 글이 좋은 글이었고 어떤 글이 병들은 글이라고 예. 생각을 하십니까? 뭐 좋은 글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할 텐데요. 네. 읽어봐서 아주 공감이 가고 네. 아 정말 그렇구나. 네. 참 솔직하게 썼는데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글이 좋은 글이고요. 네. 뭐 좋지 않은 글은 읽어봐도 아무 뜻도 느낌도 없고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남의 얘기를 그냥 빌려 쓴 것 같은 자기 생각이 없는 글이 아마 좋지 않은 글이라고 다 생각할 겁니다. 네. 이 유치원의 그 박문희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 유치원이었죠? 네, 방배동의 아람 유치원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요즘은 초기 교육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한글을 깨우친 애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까? 유치원에 오기 전부터 한글을 알고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참 많아요. 아, 이미 한글을 다 깨우쳐가지고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그 어린이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글을 바로 쓰는가 이런 것을 국민학교에 들어가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뭔가 기초적인 네. 사고를 심어줘야 될 텐데 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여기 한국 글쓰기 연구 회원으로 있으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유치원에서도 그걸 한번 여러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그 해봤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한테 바른 글쓰기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글씨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표현, 네. 자기가 올바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목표를 두고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네.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는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뭐를 가르치기보다는 열심히 들어주는 거, 아기들이 그때그때 하는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거, 네. 억울한 말, 또 억울한 일, 자랑하는 말, 이런 말이 애들은 참 많아요. 제가 때렸어요. 우리 아빠가 자전거 사준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네. 그리고 그거를 또 아이들이 글을 알게 하는 것보다 그거를 쓰도록,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예. 글을 쓰게 하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예. 자기가 그 표현하는데 생각하고 자기가 말한 것을 열심히 들어주고 예.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하고 또 글을 쓰고 싶은 아이들한테는 그냥 의도적으로 선생님이 어떤 거를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글씨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쓰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쓰고 싶은 말을 쓰게 하는 정도. 네. 그래서 그런 정도를 글쓰기, 바른 글쓰기 지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 최창희 선생님 좀 많이.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글쓰기 연구회 회원으로 있습니다. 네. 글쓰기 연구회에 계신 분들은 어디 나가서 글쓰기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그러진 않으시는 모양이죠? 실제 그 방학 동안이나 네. 이럴 때 그 어린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네. 글쓰기 교육을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네. 대부분은 그 학교 현장에서 네. 직접 가르치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죠. 근데 현장에서 실제로 가르치시지 못하니까 예, 이제 따로의 어린이들을 뭐 만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글쓰기 연구회로 찾아오는 아기들도 있습니까? 글쓰기 연구회로 그 부모님들이 주로 예. 아이들이 그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만날 경우에는 지도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네. 부모님들이 글쓰기 교육 연구회에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하거나 네.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궁금합니까? 그분들이 전화하고 편지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 그 이제 그저 그냥 글을 어떻게 하면 모양 내에서 잘 쓸까 네. 이런 고민보다는 이제 글쓰기 교육 연구에 대해서 좀 소식을 들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참삼을 가꾼다고 하는 글쓰기가 네. 과연 어떻게 아이들에게 직접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그런 뭐 의문들을 이렇게 그러면 해결하시는. 학생이 쓴 글을 보내오기도 합니까? 저희 글쓰기 사무실에 학생들이 쓴 문집, 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쓴 글, 네.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참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 계십니까? 선생님의 견해를 좀 예, 그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아주 뭐 바로 이 얘기를 해서 이 참된 뜻의 이 교육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제일 이 문제입니까? 교육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이 참된 사람을 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된 사람이라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마음, 예. 정직한 마음, 예. 정직한 태도, 예. 또 사물을 바로 보고 예. 행동을 올바르게 사람답게 하는 거, 예. 또 제 혼자 뭐 살아가려 하는 거 옆에 사람, 이웃 사람도 생각해가면서 그 심성을 아주 너그럽게 네. 이렇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말이죠. 이런 사람을 길러야 안 됩니까? 네. 그런데 오늘날 학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 경쟁하기, 점수 따기 경쟁 아닙니까? 부모들도 그런 점수 따기 경쟁에 완전히 이게 뭐 거기에 보면 빠져 있고요. 학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아니지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의 병폐를 가장 잘 바로잡아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글쓰기로 하는 인간 교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학교 학생들도 요즘 학원에 뭐 그 수강을 그렇지요. 한다고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학교 가면은 그 교과서만 가지고 읽고 쓰고 외우고 시험 치는 공부를 하고 그래 그 숙제를 잔뜩 짊어지고 집에 와서는 그것도 할 리가 없이 또 학원에 요새는 뭐 학원에 한 군데 다니는 아이들 드물고 뭐 두 군데 세 군데 다니거든요. 그래 좀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집에 오면 또 숙제가 기다립니다. 그 숙제를 하고 뭐 어떤 데는 밤늦게까지 하고 또 빨리 하는 아이들은 빨리 하다가 빨리 하고는 그다음에 시간이 나면 그다음에 텔레비전 아니면 뭐 오락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참 인간 교육이라는 게 뭐 가는 곳 없지요. 선생님이 아주 그 뭐 유년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청소년기라고 그러죠. 네. 그때와 요즘 그 어린이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그 옛날 반세기가 지났네요. 네. 그 옛날의 아이들과 요즘 아이들과 세상도 많이 달라지고 아주 뭐 아이들의 그 생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선 지금 생활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 아이들이 우리가 클 때는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 공부 그때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학교 가면 시험을 쳤습니다만은 오늘같이 이렇게 뭐 시험 공부를 위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걱정하고 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고 그때는 제가 농촌에서 자라났는데 나 자신 말이죠. 네. 국민학교 보통학교 될 때 보통학교 6년 다닐 동안에 이건 내가 뭐 워낙 그 나만이 가지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만 내가 장차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건가 그런 생각 해본 바가 없습니다. 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중학교에 간다고 그렇게 대부분의 애들이 그런 생각, 보통학교 졸업하면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 당연히 학교 졸업하면 농사를 짓는다. 농촌에서 자라니까 농사를 짓는다. 그럼 뭐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공부니 이런 건 뭐 그래도 이게 부모들이나 그 학생들은 시험을 칠 때 같은 값이면 점수 많이 따는 게 좋고 우등상 타는 게 좋고 이래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짐을 부담감을 가지고 말이요 그 짐스럽게 생각하지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아주 생활이 있었죠. 학교 교육도 그렇습니다. 학교 가면은 학교 교육 방식이요. 그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건 뭐 일본 말을 가르치고 일본 말 쓰이는 그 교과서 가지고 배웠습니다만 그래도 그 생활 교육을 했습니다. 학교 가면 실습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무배추 그 가꾸는 그런 것도 배우고 돼지를 기르고요. 또 늦은 봄에 이제 누에를 칩니다. 뽕을 따다가 이제 누에 치고 하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생활 교육을 했지요. 지금은 지금은 그런 전혀 것이죠. 그런 게 없지요. 생활을 완전히 떠나. 이 생활을 하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손해다. 이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선생님이 저 그 우리 그 한국 글쓰기 그 교육원 이것은 보통 분의 신념 가지고는 끌어나가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제일 지금 어려우십니까? 이 운동을 뭐 펴나가시는 역시 이거 신념이 없으니까 뭐 처음부터 시작을 못 하지도 하시죠?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사회 제도, 사회 풍조가 네. 뭐 교육 행정뿐만 아니고 학부모들 일반 사회 풍조가 전부 다 입신 출세, 돈하고 뭐 이 힘, 권력 이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그렇게 교육도 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는
말하자면 좀 역행을 하는 셈입니다. 네. 착한 아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아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손해 보는 그런 개인주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손해 보는 그런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가르치는 거지요. 네. 그러나 뭐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한모퉁이서 제대로 참 이것만이 옳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언젠가는 이 사회가 바로잡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희망, 그런 네. 믿음을 가지고 이 교육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남들이 모두 한쪽으로 가고 우리는 딴 데로 갑니다. 네.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죠. 아무도 이 지원해 주는 사람 없고 이 선생님들이 여름 겨울에 이 연수회 할 때도 정말은 이 교육부에서 이 선생님들 출장비도 주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 그런 거 뭐 그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킨 것을 안 하니까 시킨 건 아니고 안 시키는 걸 하니까 해나 거기 가서 뭐 무슨 잘못된 그런 인원이나 안 하는 거 걱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참 문제가 많아서 그렇겠죠. 선생님들 걱정스러워서 잘 안 오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해합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요. 선생님 요즘 그 우리 글 바로쓰기와 관련해서 저서를 최근에 네.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십니까? 그 간단히 좀 내용을 좀. 그 책을 3권 냈습니다. 네. 3권 내는데고 하나는 우리 글 바로쓰기 1, 그다음에 2, 네. 1권, 2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문장 쓰기, 그 3권인데 그 책 이름도 비슷하고 또 그 책 표지도 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네. 같은 출판사에서 한꺼번에 예. 또 책 두께도 너무 두껍게 막 비슷하게 이래 나와가지고 예. 지금 오해를 뭐 이상한 책이다 뭐 이렇게 네. 볼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글 바로쓰기 그것은 전에 2년 전에 나왔던 우리 글 바로쓰기 그걸 개정판입니다. 예. 개정판이고 이거는 그 연장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어른들이 글을 아주 잘못 쓰게 하는 잘못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바로 쓸 수 있나 하는 예. 그런 것을 이제 낱말을 중심으로 해서 예. 쓴 글이고요. 예. 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장 쓰기는 이 문장 말하자면 문장론이죠. 예. 예. 문장 작법이라 할까요? 예, 예. 그런 책입니다. 선생님 내일이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을 네. 맞이해서 선생님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으실까요? 내일 어린이날이죠. 네. 그런데 이 어린이날이라 해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은 너무 이 아이들이 이 따돌림 받고 아이들이 이 어른들이 어른들이 전부 정치라든지 이거 뭐 경제라든지 이 사회 큰 문제 어른들의 문제에만 전부 매달리고 있지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아이들이 얼마나 잘못 이제 커가고 있고 잘못 길러지는가 하는 거 이것을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학교 교육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뭐 잘 해주거니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 이게 아이들이 얼마나 병들게 자라나고 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얘기했지만은 아이들을 그 점수 따는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게 서로 점수를 빼앗는 그런 아주 삼답지 못한 그런 아이들로 이제 키워가지요. 1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잡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서 또 아이들한테 뭐 약을 먹이고 아이들에게 그 어떤 잘못된 그런 대우는 또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네요. 약을 먹이고 또 내일 어린이날이면 또 1년에 한 번이라도 해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또 좀 구경시키고 네. 그게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날이 끝나면 그만 어린이날 지나갔다 오늘부터 공부해라 이래죠. 듣자니까 그 서울 시내 이 4월 달에 저는 4월 달에 유독이 이 많은 학교에서 그 시험을 많이 쳤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있으면 5월 달이다. 5월 5일 전후에 너희들 뭐 멋대로 공부 안 하고 놀 거 아닌가.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5월 하루 그 지나면 그다음에 또 다시 어린이날은 다 지나갔다 이제부터 공부해라 이럽니다. 그래 내 생각에는 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어린이들 위해 가지고 뭐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어디 대공원에 가가지고 구경시키고 하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좋고 그런 것보다는 이거 우리나라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기를 수 있나 아이들의 문제를 아주 밑뿌리부터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아닌 그 어린이날은 차라리 없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나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나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 젊은 세대라는 것은 기성 세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지 네,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내일이 밝다. 웬고하니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밝게 명랑하게 잘 크기 때문에 밝을 것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거울 삼아서 어린이들이 뭐 나쁘다 이런 것을 느끼면 어른들부터 아 이거 우리 것을 보고 이렇게 배웠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그동안에 참 평생을 교단에 쓰셨고 우리 글을 바로 쓰기 이런 운동을 10년 가까이 외로이 정말 참 펴오신 것은 대단한 신념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많이 확산이 돼서 우리 어린이들의 정서에 보다 나은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옵시다. 오늘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마는 뭐 지금까지 거의 평생 우리 말 그리고 우리 글을 바로 쓰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인성 교육에 힘써 오신 이호덕 한글 글쓰기 교육연구회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